개경의 겨울밤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 평소 같으면 늦게까지 술집에서 들려오던 떠들썩한 목소리도 시장 바닥을 쓸며 돌아다니는 고양이들의 웅얼거림도 들리지 않았다. 도성의 하늘에서는 달빛이 얇고 길게 깔렸다. 서리빨은 지붕 위에 하얗게 내려앉고 궁궐과 민가, 골목과 담장 사이 모든 공간은 마치 숨을 들이쉬고 멈춘 듯 어떤 예감에 잠긴 기운을 풍겼다. 이 고요는 평화가 아니었다. 그보다 훨씬 무거운 것. 변화가 오기 전에 정적, 누군가의 피가 흐르기 직전만 느껴지는 서늘하고 축축한 물비린내 같은 침묵이었다. 오랜 불평등 무신들이 강에 던진 한숨. 고려의 역사는 오랜 세월 문신들의 기록으로 채워져 왔다. 문신이 법을 만들고 나라를 움직였고 무신은 그 법 아래에서 충성만 강요받았다. 전쟁은 무신의 몫, 평화는 문신의 몫이었다. 무신들은 전장에서 피를 뿜으며 나라를 지켰다. 그러나 문신들은 궁궐에서 비단 소매로 책장을 넘기며 단 한 줄의 글로 전쟁의 공을 가볍게 자기 것으로 삼았다. 그 부조리는 해마다 조금씩 깊어지고 있었다. 무신들 사이에서는 오래전부터 조용한 목소리들이 오갔다. 우리가 쓰러져도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데 저들의 붓끝 하나면 우리 목숨이 날아가는구나. 이 말은 어느새 무신들의 가슴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렸다. 3. 연등의 웃음 뒤에서 터진 마지막 모욕. 결정적인 불씨는 연등회에서 일어났다. 궁궐은 수백 개의 등불과 색색의 비단으로 뒤덮였다. 왕은 환한 얼굴로 자리에 앉았고 문신들은 비단 소매를 휘날리며 술잔을 들었다. 정중부는 의식의 한쪽 끝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그는 전장에서 조국을 지킨 장수였지만 건너편 문신들은 그를 불러내 장난감처럼 다루기 시작했다. 정중부, 내 수염 참 길구나. 저 등불에라도 태워보면 어떻겠느냐? 몇몇 문신들이 키득거리며 정중부를 억지로 앞으로 끌어냈다. 불길이 수염에 닿는 순간 치! 탄 냄새가 퍼지고 정중부의 얼굴에서 오래 지켜온 자존심이 거의 동시에 떨어져 나갔다. 문신들은 웃었다. 왕은 말리지 않았다. 그리고 무신들은 그 광경을 보며 입술을 깨물고 주먹을 떨었다. 그날 밤 이후 무신정변은 이미 예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4. 정중부와 이이방 칼을 들고 밤을 부르다. 정중부는 자택으로 돌아가 문을 걸어 잠갔다. 그는 등불도 켜지 않은 채 조용히 칼을 꺼내 들었다. 칼날 위로 비친 그의 얼굴은 분노보다도 더 오래된 그 무엇, 멸시를 견뎌온 수십 년의 그림자가 서려 있었다. 이방이 문을 두드렸다. 강직하고 잔혹하다고 소문난 그도 오늘만큼은 속을 감추지 않았다. 중부형 난 오늘 밤 참을 수가 없더라. 형의 수염이 타는 걸 보니 내 심장이 타오르더라. 정중부는 짧게 말했다. 움직일 때다. 그 말 한마디는 마치 한겨울 얼음 아래 갇혀있던 강물이 갑자기 무너져 터져나가는 소리 같았다. 반년을 준비한 밤 칼날 속에서 자란 결이 무신들은 일주일 동안 밤마다 모였다. 개경의 뒷길에서, 허름한 무기고에서, 혹은 아무도 찾지 않는 사찰 아래에서 그들은 칼을 닫고 갑옷을 조이며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물었다. 정말 갈 것인가? 그러면 모두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분노는 대나무 속 마디처럼 굳어갔다. 나라에 충성하던 마음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오직 하나, 억울함을 바로잡겠다는 결의만 남아있었다. 6. 정변의 밤 달은 이례적으로 붉었다. 그 밤 달이 이상했다. 흰빛이 아닌 붉은색을 띠었다. 마치 하늘조차 이 밤에 흘러나올 피를 미리 알고 있는 듯 했다.
정중부는 갑옷끈을 조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오늘 밤 고려의 순결을 바꾼다. 50여 명의 무사들은 어둠 속에서 모두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발걸음을 들었다. 눈 위에 떨어지는 발소리가 마치 수백 년의 역사가 한순간 흔들리는 듯 가볍지 않은 울림으로 번졌다. 7. 국문 앞 침묵이 갈라지는 순간 국문 앞 병사들은 다가오는 무사들의 눈빛을 보자 검을 뽑지 못했다. 밤의 공기가 싸늘하게 진동했다. 병사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장군님들, 이 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모를 것 같습니까? 정중부는 칼을 빼지 않은 채 말했다. 문을 열어라. 너희는 이 싸움에 희생이 될 필요가 없다. 병사들은 서로의 얼굴을 본 뒤 천천히 고개를 숙이고 문을 열었다. 끼익! 문이 열리는 소리는 오래된 동전이 녹아 부서지는 것처럼 서늘하고 긴 음을 냈다. 8. 궁궐 도립 촛불이 흔들리고 그림자가 길어지다. 궁궐 복도는 촛불의 흔들림으로 가득했다. 창문에는 달빛이 스며들며 붉고 은은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이 방이 가장 먼저 달려들어 첫 번째 방의 문을 발로 찼다. 문신들 몇이 술을 마시다 놀라 잔을 떨어뜨리고 도망쳤다. 달아나는 문신들의 발걸음은 가볍고도 비겁했다. 그들은 가느다란 비단 옷을 휘날리며 책장 뒤로 숨어들었고 방석 아래, 구석 아래, 어떤 자는 아예 침대 아래로 숨어버렸다. 이 방이 비웃었다. 전장에서는 병사들이 죽어나가는데 너희는 여길 숨는 자리로만 쓰는구나. 그는 정면에서 맞서려는 문신을 단 칼에 베었다. 피가 벽에 튀었고 촛불이 흔들리며 새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9. 문신들의 몰락 비단이 찢어지는 소리. 정중부는 복도 끝에서 도망치는 문신들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몇 명은 도망치다 발을 헛디디고 비단 옷을 찢었다. 그 비단이 찢어지는 소리는 무신들이 수십 년 동안 가슴속에서 들었던 자존심의 파열음과 닮아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문신이 아니었다. 권력도 없고 위엄도 없었다. 그저 살아보려 발버둥치는 겁먹은 짐승들일 뿐이었다. 10. 침전 앞 왕과의 대면. 정중부는 천천히 왕의 침전으로 걸어갔다. 바닥에 무너져 쓰러진 궁인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침전 앞에서 이방이 정중부의 어깨를 살짝 잡았다. 형, 이제 여기서 잘못되면 우린 모두 죽는다. 정중부는 눈빛을 가늘게 하며 말했다. 우린 이미 죽음을 건너왔다. 남은 건 그 너머뿐이다. 침전의 문이 열렸다. 왕은 촛불 한 개 앞에 앉아 있었다. 눈에 띄게 떨리는 손을 뒤로 감춘 채 정중부는 무릎을 꿇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전하, 우리가 무릎 꿇은 세월은 오늘 밤으로 끝납니다. 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눈 속에서 공포와 체념이 뒤섞였다. 정중부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나라를 세운 건 우리 무신이며 오늘 이후 나라의 질서를 새로 세울 자도 우리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고려의 운명을 갈라놓았다. 10일 새벽 피로 물든 눈 위로 내리는 햇빛. 정변은 밤새 계속되었고 궁궐 곳곳에서 짧은 비명과 길게 이어진 울음이 뒤섞였다. 새벽이 밝아올 때 궁궐의 지붕 위로 눈이 조용히 내렸다. 그 눈은 밤새 흘러나온 뜨거운 피 위로 서서히 내려앉아 붉은 얼룩을 희미하게 덮기 시작했다. 정중부는 칼을 거두며 새벽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의 숨은 거칠지 않았다. 오히려 한없이 담담했다. 이제 고려는 칼을 든 자의 나라가 된다. 그리고 그는 돌아섰다.
그 뒤를 50여 명의 무사들이 조용히 따랐다. 12. 그 이후 수십 년간 이어진 무신의 시대. 이 한밤의 정변은 고려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었다. 문신의 시대는 핏빛 새벽과 함께 무너졌고, 무신의 시대는 칼날처럼 날카로운 혼란과 독재, 그리고 새로운 질서를 품고 수십 년간 이어졌다. 하지만 역사책에는 이 모든 것이 단 몇 줄로만 남아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겨울밤의 달빛처럼 붉고 처절했던 수백 장면이 숨결과 검은 그림자처럼 살아있었다. 그리고 그 밤의 이야기는 지금도 개경 옛길의 돌바닥 사이에서 차갑게 살아 숨쉬고 있다.